예, 안녕하세요. 마음건강의 길로 안내하는 함영준입니다. 사형수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형수는 형이 집행된 기결수가 아니라 영원한 미결수입니다. 사형이 집행돼야 기결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무르는 곳도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나 또는 미결수 수용감방입니다. 머리도 기릅니다. 사형수는 혼고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1인 시대에 있으면은 막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자살을 기도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죠. 네, 그들은 금방 구별됩니다. 우선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이 구형되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30년 전에는 일단 그 손목에 수정을 차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흉악범인 경우에는 거기다가 가죽 수갑까지 더 하는 거죠. 난동을 부린다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사형 집행은 3, 4, 5월 봄이나 아니면 10월, 11월, 12월 가을, 겨울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봄, 가을이 되면은 사형수들은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죠. 혹시 오늘이 아닐까? 그래서 교도관들이 저벅저벅 이렇게 걷는 발걸음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고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한 사형수가 남긴 유고에는 이런 구절이 있네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면서부터 난 오늘 죽는 거 아니냐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을 살아간다. 드디어 사형 집행일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무도 통보 안 해주죠. 그런데 벌써 교도소 분위기가 틀려집니다. 눈치 빠른 재소자들은 이날 아침에 벌써 교도관들의 그런 그 사형장 근처에서 잦은 그 발걸음 소리 또는 교도관들의 그런 굳은 표정이나 긴장된 모습에서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는 날에는 아침 운동이라든가 또는 야외 사역 같은 게 일절 없어지고 또 각 그 출입 여러 가지 이런 데 대한 통제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싸늘한 분위기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거죠. 간밤한 분위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투덜투덜대고 말썽꾸러기들도 그날은 입을 다물죠. 힐끔힐끔 사형수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형수는 그런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벌써 그런 예민한 늘 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는 날이구나. 이럴 때 내가 의연하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이성적인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다가올 그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막 엇갈려 가고 있겠죠. 사형수들에게서는 멀리서 교도관들의 그 저벅저벅 걷는 그 발걸음 소리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혼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덜컹 자기가 있는 그 간방 앞에 서서 자물쇠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래서 넋이 나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요즘은 어떤지 요즘은 이렇게 교도소 이런 거 보면은 존댓말로 서로들 얘기하는데 그때는 반말이었습니다. 그냥 몇 번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주 정신 완전히 이제 나가는 상태죠, 이제. 근데 그 적지 않은 사형수가 자신이 죽는 날을 본능적으로 예감했다고 합니다. 몸이 찌뿌드듯 안 좋습니다. 어젯밤 잠자리도 되게 뒤숭숭했어요. 의무관실을 찾으면 의무관이 이거 몸살인가 봅니다. 하면서 감기약이라고 하면서 진정제를 주죠. 그 진정제를 먹고 진정된 상태에서 그날 의연하게 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 12.6 사건 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차를 운전한 유성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앙정보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처형되기 전날 불쑥 교도관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목에 밧줄이 걸리면 껄끄럽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꿈속에 자꾸 제가 그게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교도관이 이거 마닐라 삶인데 껄끄럽지 않고 편안하게 갑니다. 마음 놓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그 사형집행 이제 개시 시간은 10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감방에서 이 사형수를 형장까지 데리고 오는 소위 동행조라고 그럽니다. 동행조. 무술교도관들이죠. 이제 등치도 이제 좋고 이런 두세 명이 와가지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몇 번 가자.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제 반응들이 갖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엉엉 울면서 안 가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어섰는데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려 주저앉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죠. 근데 대부분 넋이 빠져서 얼굴이 입에 하얗게 질리고 정신에게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축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교도관들이 다 정렬해 있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 대부분 뭐 그냥 목례 같은 걸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먼저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사형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서지 룸사롱 살인사건의 그 행동대장이었던 김동술이나 그 아주 우연하게 불교도로 이렇게 돼서 그 죽어간 고금석이 또는 효준양 유괴살인범이 있으면 아주 악질적인데 함효식. 그런데 그때 갈 때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갔답니다. 물론 간혹 이 새끼들 말이야 왜 날 죽여 하고 뭐 절규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서울구치소 의왕에 있는 거기 이제 그 사형장을 이제 다 이제 사람들 몰래 이제 저희가 들어가 봤죠. 들어가서 근데 그거는 이제 의무실에서 바로 있는 그 다 실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지금 독립문 지금 이제 독립문 그쪽 그 현저동에 있는 그 예전 구치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교도소에서 이렇게 나와서 쭉 의무실로 이렇게 쭉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왼쪽으로 꺾어지면 사형장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사형장. 그걸 지옥의 삼정목, 뭐 일본식 그걸 해서 지옥의 삼정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올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내가 의무실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가다가 거기서 이쪽으로 하고서 교도관들이 딱 틀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제 또 확 놀라는 거죠. 아, 이제 진짜 내가 가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쪽으로 하면은 교도관을 딱 보고서는 이미 시선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한번 보고요. 오른쪽에 인왕산이 있지 않습니까? 무악재. 그 인왕산을 한번 쳐다보고 뒤로 자기네들이 있었던 저 감방을 한번 돌아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질질 끌려가듯이 이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여러 가지 양태의 모습이 나오죠. 그 자유당 시절에 정치 깡패였던 이정재, 아주 우연하고 경기도 여주 사람으로 공부도 많이 했죠. 대학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때 사형대 이술을 갈 때 바로 그 자리, 지옥의 삼정복에서 그때는 의연한 자세를 잃어버리고, 이놈들이 날 죽인다! 하고 고함을 질렀다고 그러고요. 그때 이제 연예인들 대부, 연예계는 임화수 씨. 임화수 씨는 그때 엄마, 나 죽기 싫어. 막 엉엉 울면서 그걸 이제 억지로 데려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사형장에 들어가면 뭐 예정된 순서로 밟죠. 그 앞에 교도소장, 검사 뭐 이렇게 쭉 있어서 인정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쭉 여러 가지 뭐 재판, 그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 진술을 합니다. 몇 분간의 기회를 주죠. 그 최후 진술을 할 때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이때만은 좀 선해지려고 하고, 아무리 거짓이라든가 이런데 능란한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도 그때는 진실을 얘기하고픈 것이 인간이겠죠. 현장을 목격한 교도관들은 이런 그 사형수들이 예상보다는 훨씬 침착하게 막상 그 자리에 가서는 선하게 마지막 모습을 남기고 간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1970년대 살인마였던 김대두, 또 서진름 사람 고금석이, 또 어린 중학생 제자를 갖다가 유괴 살인하고 돈을 뜯으려 했던 주영형, 또 금당살인 사건의 박철웅, 아주 뭐 70년대, 80년대 진짜 신문을 크게 장식해.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물론 끝까지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눈이 하얗게 돌아가서 내가 죽어서라도 원혼이 돼서 나를 이렇게 한 형사, 검사, 판사 내가 꼭 복수하겠다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 교도관들은 야 이거 죽음 앞에서까지 저렇게 하면은 저 사람 진짜 억울한 사람이 아닌가?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고도 하죠. 자, 사형수 얼굴에 이제 두건이 씌워줍니다. 그리고 사형대, 그 단두대, 하고 이제 사형대 목에 밧줄이 이제 걸리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교도소장의 지시에 따라서 교도관들이 버튼을 딱 누르면 밑에 직사각형 이 사형대 밑에 있는 널판지가 팍 빠집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거기서 이제 대롱대롱 매달릴 때 어떤 사람은 뭐 기독교는 주여 뭐 또 어머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 이제 그 밑에서 그걸 이제 또 이제 그 확인하는 교도관들의 말에 발이 파르르 떨린답니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완전히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나면 그 검실에서 하고 간혹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해야 된대요. 살아나가지고서 꿈틀대고 하면은 다시 그걸 하는데 그건 진짜 못할 짓이라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형수 취재를 쭉 하면서 결국 이런 자문을 적게 하게 됩니다.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걸까? 저는 의연하고 담담하게 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갈 때 그동안 감사했다. 잘 산다 간다.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 말대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거 불길하게 생각 말고 우리도 모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이걸 대비하는 그런 생각들, 요즘은 이제 죽음 명상이라고 그러지, 그걸 가끔씩 합니다. 자,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만약에 오늘 내가 죽는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할까?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려면, 마지막 모습을 맞이하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들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좀 이게 불길한 생각 뭐 이랬는데 그렇지는 않고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저한테도 많은 때가 껴있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정화에는 그렇게 되면서 그 취재를 마치면서 저는 지금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진지함, 그 다음에 힘들지만 우리가 좀 더 겸손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